고품격 의학 토크. 여기는 닥터 설전 배동성입니다. 저하고 뜨거운 의학 논쟁을 펼쳐줄 닥터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류마티스 내과 박지희입니다. 류마티스 내과. 네. 류마티스에 대해서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네. 류마티스, 관절염, 류마티스. 근데 모르겠어요. 어렵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네, 류마티스의 류마는 고대 그리스어로 흐른다는 뜻입니다. 흐른다. 네, 그래서 네. 과거에는 이 나쁜 액성 물질이 류마가 우리 몸을 흘러다니면서 모든 통증을 일으킨다는 데서 류마티스라는 말이 유래가 되었고요. 현재는 그 관절의 통증을 일으키는 모든 자가 면역 질환을 총칭하는 뜻으로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 류마티스 니꼬르, 자가 면역 질환,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까? 네, 조금 복잡한데요. 류마티스 질환 중에는 자가 면역 질환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알고 계시는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 면역 질환이 맞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면역력이 떨어지면 자가 면역 질환에 걸린다. 요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네, 흔히들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네. 사실이 아닙니다. 아니? 네, 엄밀하게는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기면 면역력이 떨어진다가 맞고요. 면역력이 떨어져서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즉,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기면 불필요한 그런 면역이 과잉이 되거든요. 과잉? 네, 그러면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되는 정상 면역 기능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과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진짜 과잉 아닌가요? 아니, 과잉이면 네. 면역력이 너무 세서 문제가 생긴다, 이런 뜻인가요? 네, 그렇죠. 어렵습니다. 네, 우리 면역 시스템은 원래 우리를 위해서 외부에서 들어온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잡아줘야 되는데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기게 되면 나를 공격하는 자가 항체가 과잉이 되면서 나를 적으로 생각하고 공격하게 됩니다. 자가 항체가 네, 맞습니다. 내 몸을 스스로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내 스스로가 내 몸을 네, 스스로 자해를. 맞습니다. 와, 이거 정말 나쁜 질환인데. 그렇다면 말 그대로 면역력이 너무 높은 거니까 면역력을 떨어뜨리면은 나올 수 있는 질병인가요? 맞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은 이 과잉되어 있는 그런 면역을 억제시키는 방법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될 면역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감염의 질환에 노출되기가 쉬워서 좀 주의를 하셔야겠죠. 그렇다면 가장 큰 이유는 유전일까요? 어떻습니까? 네, 명확하게 모든 이유가 밝혀진 건 아니지만 일정 부분 유전적인 소인이 작동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환경적인 요인이 더해지는 것 같고요. 또 류마티스 관절염의 경우에는 남자보다 여성에서 3배 정도 발병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아마 성호르몬도 관여가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듣던 중 반가운 말씀이시네요. 네. 박지혜 원장님이 배동성이보다 3배 높다. 네, 하지만 다른 자가 면역 질환 중에는 또 남성이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가 면역 질환의 속설에 관해서 오늘 팩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긴다. 어떻습니까? 네, 일정 부분 맞습니다. 정신뿐 아니라 예를 들면 담배와 같은 그런 몸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는 면역 조절 기능을 떨어뜨리는 환경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가 면역 질환은 완치가 안 된다. 어떻습니까? 네, 사실 완치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네, 하지만 그 류마티스 질환은 완치라는 개념보다는 관해라고 해서 더 이상 통증이 없고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걸 치료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환자분들이 조기에 치료를 시작해서 일상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이 잘 생활하고 계시기 때문에 혹시 류마티스 질환이 진단된다고 하더라도 너무 절망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 내 몸이 스스로를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 면역력이 높으면 좋은 줄만 알았는데 높을수록 안 좋다. 과유불급인 것 같습니다. 이거 명심하시고 닥터 설전은 다음 주도 계속됩니다.
매일 한 걸음 건강에 가까워지는 시간, 여기는 건강 FM입니다. 땀나고 끈적끈적한 여름이 되면 요것 때문에 고민이라는 분들이 계신데요. 오늘 건강 FM 우체통으로 같은 고민을 나눠주신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오늘도 사연 먼저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제가 다른 거는 몰라도 피부 하나는 타고났다는 소리를 억수로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아니 뭐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요새 피부가 난리도 아닙니다. 낮에 조금만 걷다 보면 얼굴이 막 화끈화끈거리고 팔이고 목덜미고 뭐 햇볕 받은 데는 붉게 달아오르더라고요. 특히 이렇게 살 접히고 이런 부분 있잖아요. 겨드랑이랑 뭐 뱃살 이런 데 자꾸 짓무르기도 하고요. 이게 가려워가지고 자꾸 긁으니까 상처가 나서 따갑고 잠도 못 잡니다. 그걸 본 우리 친구가 가렵다고 자꾸 긁으면 어떡하노? 땀 많이 나서 땀띠 난 거 아니가? 밖에 돌아다니지 말고 시원하게 좀 있어 봐봐. 아니 근데 그렇다고 뭐 하루 종일 에어컨 밑에만 있을 수도 없고 이 여름철에 피부 트러블 어쩌면 좋습니까? 아이들 땀띠 났을 때 파우더 바르던 것만 생각해서 저는 아이들 피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요즘 제가 그렇거든요. 이렇게 옷 닿는 부분이 가려워서 잠을 못 자요. 요거 땀띠인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날씨가 덥게 되면 우리 몸에서 이제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서 땀샘에서 만들어진 땀을 체외로 배출을 하게 되거든요. 이때 이제 땀구멍이 막히면은 그 땀이 나오는 통로인 땀관에 땀이 고이면서 염증을 일으켜서 붉게 피부가 변하게 됩니다. 이런 걸 이제 땀띠라고 표현을 하고, 이런 땀띠의 치료는 제일 좋은 게 땀 안 흘리면 되죠. 그게 마음대로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시원한 데 있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나마 이제 생활에서 좀 개선하려고 하면 조금 헐렁한 옷을 입어서 이제 몸에 땀이 많이 안 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땀구멍을 안 막히게 하기 위해서 자주 씻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씻을 때마다 비누로 씻게 되면 너무 피부가 건조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가렵고 이래서 간질다 보면 상처가 생겨서 2차 감염이나 이런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비누를 쓰지 않고 물로만 샤워를 해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은 자연 치료돼 가지고 땀띠는 낫거든요. 그런데 좀 심한 경우에는 2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병원에 방문해서 항히스타민제를 먹는다든지 연고를 바르는 것도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는 땀띠는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밖에 이렇게 같이 있으면 얼굴에 이렇게 막 트러블 같은 게 올라오더라고요. 요건 어떤 걸까요? 네, 햇볕 실전 후에 피부가 붉어지거나 따가움, 가려움 등 불편한 증상이 있다면 햇빛 알레르기일 수 있습니다. 햇빛 알레르기는 주로 태양광선 중에서 자외선이 인체 면역계에 과민 반응을 일으켜서 나타나는 피부 질환으로 붉은 발진이 일어나거나 따갑고 가려운 증상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많이 가려워서 긁게 되면 거기 상처가 나거나 출혈이 있을 수가 있고 여기에 염증이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증상이 심하다면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또 여름철에 좀 주의해야 될 피부 질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광 화상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는 햇빛에 30분 이상 쪼이게 되면 한 4시간이나 8시간 이후에 그 피부에 붉어진다든지 따가워진다든지 화끈거리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24시간 후에 가장 심하게 되는데요. 이때 통증이나 물집 그리고 부종까지 동반할 수가 있습니다. 3일이나 5일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소실이 되는데요. 이때는 찬물로 샤워를 하거나 얼음찜질 등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선생님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해가 진짜 뜨거운 것 같아요. 그리고 여름에 햇살이 자외선 지수가 더 높다라는 또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외선이 피부가 어떻게 안 좋은지 선생님들한테 한번 들어봐야 우리가 또 경각심을 가질 것 같아요. 일단 자외선은 직접적으로 피부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거든요. 그래서 자외선은 심한 경우에는 피부암까지 일으킬 수 있는 1급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여름철에 가장 중요한 거는 자외선 B인데요. 자외선 B는 보통 7, 8월에 집중되기 때문에 평상시에서 한 5배에서 6배 정도 더 높게
자외선비가 쏘여진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런 자외선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게 되면 피부가 붉게 변하는 홍반이 생긴다든지 심한 경우에는 물집이 생기면서 화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네, 또 자외선 A는 피부 깊숙이 진피까지 침투해서 색소 침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색소 침착은 우리 몸이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멜라닌 색소를 늘리게 되는 건데요. 이 현상 자체가 해로운 건 아닙니다. 하지만 멜라닌 색소의 침착이 반복되게 되면 그 진피 안에 있는 콜라겐이 변성을 일으켜서 피부 노화를 촉진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출할 때는 정말 신경 써서 선크림 굉장히 꼼꼼하게 바르잖아요. 이렇게 손등까지 바를 때도 있거든요. 근데 집에서는 대부분의 분들이 안 바르실 것 같아요. 저는 어디서 집에서도 바르라고 해서 아침마다 얼마나 꼼꼼하게 바르는지. 저 어떻습니까? 잘하고 있죠, 선생님? 네, 소연 씨는 잘하고 계시네요. 자외선 B의 경우는 투과력이 약해서 유리창을 통과 잘 못하지만 자외선 A는 파장이 길어서 대부분 유리창을 잘 통과합니다. 그래서 피부까지 와서 닿아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밝거나 얇은 색의 커튼도 일부분 자외선이 통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내에 있더라도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역시 피부 미인이 되려면 부지런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여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내 얼굴의 잡티, 기미가 성적표처럼 남게 될지니 여름 건강, 피부 건강 잘 지키시고요. 이어서 우리 유나 씨의 백세송 함께 들으면서 건강 FM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